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후기의 재무설계TV의 전재국입니다. 오늘은 노후생활비의 두 가지 두통거리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 두통거리는요, 또 경조사비하고 건강보험료인데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참고자료는요, 노후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인용을 했습니다. 저자는 노후의 삶을 5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었는데요. 이 저자는요, 30대 후반에 일본에서 머무르면서 고령화 사회의 실상을 목격한 저자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노후를 연구하고 자기의 삶에서 체계적으로 실천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알차게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노후의 삶 5가지 영역은요,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일, 돈, 건강, 관계, 권태 중에서 주로 재무설계와 관련된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노후 재무설계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여기서 얘기하는 노후 재무설계의 핵심은요, 첫 번째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즉, 삶을 마감할 때까지 돈에 허덕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그것이 지속 가능성이고 그걸 바로 노후 재무설계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출 통제와 관리가 우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삶을 마감할 때까지 돈에 허덕되지 않으려면요, 생활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자녀 결혼 비용 등을 사전에 고려해서 지출을 잘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재무설계의 핵심의 두 번째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요, 생활비 계산이 재무설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퇴 때 얼마 정도의 생활비를 소요할 것인가에 대한 은퇴 설계, 그 다음에 계획 설계 및 연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 노후생활비의 두통거리 경조사비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지금 직장인들의 경조사비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경조사비가 당연히 나갈 수밖에 없는데, 연간 경조사비 지출이 1년에 한 14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은퇴 생활을 할 때도 이 금액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은퇴 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예, 당연히 좀 줄여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 그래서 체면과 관계를 중시하는 이 중장년층의 남성 퇴직자들한테는 이 청첩장과 부고장이 굉장히 무서운데요, 이거를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주지도 받지도 않는 쪽을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서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것이 좋지 않겠냐. 세 번째는 부조를 굳이 한다, 또 청첩을 하거나 부고를 날린다고 했을 때 부조 대상을 가까운 지인 직계의 장례와 결혼으로 좀 제한을 해서 인원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네 번째는 부조나 축의금을 하더라도 노후 생활을 좀 감안을 해서 5만원을 좀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 예상 밖의 큰 지출로서는요, 건강보험료를 좀 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그 직장 생활을 여러분들께서 하시다 보면 직장 생활을 그만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장 가입자가 자연스럽게 지역 가입자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는 소득이 없어도요, 재산이 많으면은 많은 보험료를 부과를 하게 돼 있는데요. 세 번째, 이 웬만한 중산층 퇴직자의 건강보험료는 재직 때보다도 2배 정도 초과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 건강보험료와 관련돼서 첫 번째는요, 이자 배당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건강보험료가 이제 부과가 되는 시스템으로 좀 바뀌었는데요. 두 번째 국민청원으로는 공시가격이 급등한 경우입니다. 80세를 바라보는 우리 노부모가 평생 일구신 집안채와 차 한 대가 전부인데요, 공시가격이 급등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즉 내 밑으로 좀 들어와 계셨는데 이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연간 26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벌이가 없어도 소득은 한 푼도 없는데도 이 건강보험료를 계속 부담해야 된다는 것, 우리 노후 생활에는 생활비에서 큰 타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더더군다나 이제 정부에서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됐다고 국민건강보험에서 통보를 받는 경우죠. 그 경우가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간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지역가입자로 당연히 전환이 돼버립니다. 두 번째, 재산 같은 경우에는요,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해서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사이이면서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버리는 거죠. 세 번째 경우에는요, 재산이 앞에서 얘기했던 재산세 과세 표준인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해버리면요, 이건 무조건 피부양자 자식 밑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해버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임대 수입이 연간 4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를 황당하게 만드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2022년 내년이죠.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준 자체가 더 강화된다는 얘기입니다. 현행은 연간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금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됐었는데 이게 2,700만 원으로 더 강화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됐는데 이게 2022년 7월 1일부터는 3억 6천만 원 초과가 되면은 건강보험료가 지역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몇 가지 방법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미 계속 가입자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셨다가 퇴직을 하셨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이 1년 이상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셨단 말이에요.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요, 처음 지역보험료로 전환이 됐다고 고지서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안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청을 하시면은 지역가입 보험료보다 더 많을 때, 즉 내가 직장가입자로 가입됐던 보험료보다 지역가입 보험료로 전환됐으니까 더 많을 때는 최장 36개월 동안 기존에 내셨던 직장보험료 수준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최장기 36개월 동안 내가 직장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낼 수 있는 이런 이미 계속 가입자 제도를 좀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는요, 직장 가입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는 건데 미리 사전증여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돼서 내가 실질적으로 은퇴 이후에는 자산을 쥐고 있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어렵고 힘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방법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좀 해드렸고요. 세 번째는요,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연금저축과 IRP는요, 운영 중에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과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연금저축과 IRP를 나중에는 수령하시게 돼 있죠. 이럴 경우에도 건보료 부과 대상 재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입하고 계시는 연금저축과 IRP를 충분히 활용하신다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재산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방법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타고 계시는 자동차를 은퇴 이후에는, 퇴직 후에는 좀 줄여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로 한 4천만 원 미만 자동차 또는 1600cc 이하로 자동차의 사이즈를 좀 다운사이징을 하신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건강보험료를 좀 줄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정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구입을 하시지 않고 리스로 가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금태조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공부한 만큼 노후 생활이 보장된다라는 그런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좀 매일매일 좀 학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